주 금요일마다 좋은 영화들 추천해 주시죠.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늘 바쁘시지만 5월에 특히 바쁘시죠. 아, 그렇죠. 5월에 제가 바쁘죠. 네. 영화 행사도 많고. 네, 영화 행사가 많지만 제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네. 그 젊었을 때나 그 많은 행사가 들어오거나 제가 하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안 불러요. 네.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집중할 주간 행사가 생기신 거겠죠. 게스트가 네, 아니고. 네, 네. 제가 하는 영화상 행사가 있어요. 이제 네. 많은 대중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중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문에 막 빵빵하게 막 내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그렇게 알리는 것이 그다지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화계 안에서 하려고 했던 행사고 그래서 들꽃영화상이라고요. 와일드 플라워 필름 어워드입니다. 네. 처음에 만든 저희 목적은 한 11년 됐거든요. 네네.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안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별도로 독립영화만 모아서 심사를 해서 상을 주자. 물론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도 있습니다만 거기 영화제고요. 네. 저는 이제 영화상을 만들었죠.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달시 파켓이라고 그 봉준호 감독이 네네. 미국 갈 때 네네. 기생충 번역했던 네네. 온갖 한국 영화를 다 번역하는 그런 시카고 보스턴 출신의 미국인이죠. 네. 네. 글을 너무 잘 써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 쓰고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어떤 재능을 지니고 있고요. 언어 진짜 번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영화 번역된 거 보니까. 근데 하늘이 이게 정말 진리예요. 뭐냐면 글을 잘 쓰잖아요. 네. 한국어로 된 대사를 영어로 옮기는데 천부적인 어떤 재능을 보이는데 그럼 한국말을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네. 글은 잘 써요. 네. 말은 잘 못해요. 그거는 또 뭐죠? 우리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모든 재능을 주지 않았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방송에서 달시 파켓 선생님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국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닌가요? 길게 얘기 안 하셨군요. 길게 말씀하는 건 못 들어봤어요. 카톡을 나눠보면 깜짝 놀라요. 따옴표, 마침표, 뭐 띄어쓰기 막 거의 100%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원래 내성적이고 말을 잘 안 하죠. 제가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이거 사실은 들꽃 영화상이라고 하는 와일드 플라워라고 하는 단어를 이 친구가 만들었고 네. 1회를 하고 나서 1회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아주 작게 모여서 했겠죠. 2회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저한테 왔죠. 그래서 네. 같이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같이 형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많은 영화제 경험이 있어서 하지 마라. 하면 망한다 또 그러신 거예요. 네. 네, 힘들다 이거.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소규모로 시작을 했고요. 10년을 하니까 네. 자리를 잡았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한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면 모든 일을 한 1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알아줘요. 모든 일을 10년을 하면 자생적 구조가 생겨요. 그냥 혼자 굴러가요. 또 모든 일을 10년을 하면 뭐랄까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제 오동진 선생님은 들꽃 영화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야 되는. 네, 그냥 후배들한테 요즘 많이 이렇게 물려주려고 네. 후배들을 많이 주려고 요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항상 한국에서 네. 장기 집권의 기간은 18년이 기준이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넘기면 안 된다. 아하, 네. 모든 사람은 위원장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네. 무슨 어디 사장을 하든 한 15년 하면 돼요. 그것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11년을 했기 때문에 서서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그럼. 근데 이 들꽃 영화상이 한국의 독립영화, 네. 저예산 영화에 상을 주는 네. 시상식인데 일종의 네. 저는 달시 파켓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인 게 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영화를 좋아하고 외국에 알리려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오동진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국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를 위한 이런 상금을 주는 네. 이런 상을
또 이분이 나서서 만드셨던 거잖아요. 네. 이분은 전생이 한국인이었던 건가요? 왜 이렇게 한국 영화에 애정이 많을까요?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죠 일단. 네. 그리고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고 러시아를 네. 가는 길에 한국에 들러서 네. 저한테는 이제 뭐 한국 영화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네. 그거 아니에요. 비행기 값이 싸죠. 아니, 경유하면. 한국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아하. 여자가 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근데 지금 부인이죠. 근데 어쨌든 한국 영화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한국의 독립영화 한 200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1년에 1년에 한 200편. 200편 다큐멘터리까지 포함하면 저 다 못 봐요. 네. 근데 제가 심사를 할 때는 처음에 심사를 같이 했죠. 다시바켓하고. 그럼 이제 다희씨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요. 형 이거는 안 봐도 돼. 아. 대세에 지장 없어. 그래서 먼저 걸러줄 정도로 그 친구는 다 봐요. 아. 왜냐하면 지금 더더욱 그러는데 모든 독립영화가 돈이 없고 네. 번역을 해서 이제 영화제 해외 영화제를 보내고 싶은데 왜냐하면 해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보내고 싶은데 자막을 못 붙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누가 해줄까 해서 전부 다시바켓한테 가져온 거예요. 처음에.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워낙 착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받아주고 다 번역도 해주고 이런 거죠. 대단한 그래서 분이네요. 모든 영화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제가 독립영화에 관한 한 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 한번 걸러준 거 네. 한 70편 정도 보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한 150편 보는 거죠. 아유, 그래도 선생님 70편을 보시네요. 1년에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독립 영화를. 안 보면 네. 욕 먹죠. 들꽃 영화상 아니, 이걸 저- 주관하는데. 직업이 영화평론가인데 안 보면 안 되죠. 네. 그래도 독립 영화 그렇게 많이 보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독립영화를 한번 맛들이시면 그 매력이 있어요. 마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영국에서 브리티시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네. 미국에서 아메리칸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이 스피릿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신적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헝그리 할 때, 네. 헝그리 정신이 있을 때 절기가 있고 영화를 잘 만들어요. 좋은 작품이 나온다. 뭐 봉준호도 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번에 제가 특별상을 주는데 특별상이 노란문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노란문이요. 네, 노란문이 봉준호가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영화 서클이에요. 뭐 물론 봉준호가 만든 건 아닙니다만 봉준호가 들어가 있던 영화 서클이고 네. 그 노란문이라는 다큐가 한국 영화계의 어떤 뭐랄까요 맹아, 한국 현대 영화사의 맹아 이런 것들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특별상을 제가 마음대로 지정을 했죠. 아, 없던 특별상을 만들어서. 원래 이제 공로상이 있는데 네. 올해는 공로라기보다는 네, 특별상을 주자 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예요. 노란문이요. 네. 그러니까 저예산 독립영화에게 주는 상하고는 안 어울릴 수 있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 그렇죠. 월트 디즈니 이런 회원사를 갖고 있는 거대한 자본이 있는 네, 거대한 회사인데. 그 MPA 소속의 저 OTT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여기에 상을 주는 의미는 넷플릭스가 한국의 다큐멘터리나 독립영화에 신경 써라 이제 상생하자, 공생하자. 그리고 독립영화를 키워야 상업영화가 굉장히 잘 될 수 있고 독립영화 쪽에서는 상업영화가 잘 되길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져와야 되거든. 저는 항상 돈과 예술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돈이 없으면 예술이 안 되고요. 영화계에 돈이 돌아야 된다. 예술 혼이 없으면 또 제작비가. 예술 혼이 없으면 저 작품이 천박해지지만 양쪽이 다 빵과 장미죠. 네, 캔노치 우리 위대한 스승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빵만으로 살 수 없고 장미만으로 살 수 없다. 네. 이 얘기 굉장히 지겨워하세요. 아니요. 지겨워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돈 얘기를 하시면은 얘기가 길어질 텐데 하고 긴장이 됩니다. 진정성이 있잖아요. 실패했던 제작자로서 늘 영화 제작비 얘기가 나오면 네. 제가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들꽃영화상은 많은 대중들이 즐기지는 못하시지만 점점 대중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고 제가 영화제도 해요. 그러니까 시상식 끝나서 수상한 작품들을 모아서 못 보셨을 테니까. 네. 도저히 대상을 받은 작품을 극장에서 못 볼 보셨을 수가 테니까 없으니까. 개봉은 다 했었어요. 근데 워낙 뭐 한 주 걸리고 말고 이랬던 작품들이라 그걸 다시 모아서 상영을 하면 여러분들께 좋은 또 관람의 기회를 드리니까 가장 좋은 건 무료라는 거죠.
아, 네. 들꽃 영화상 수상작 영화제가 무료인가요? 그 약간 시간은 있어요. 5월 29일에 시상식을 하고 네. 한 달 정도 기간을 뒀다가 7월 2일에서 7월 첫 주에 상영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오셔서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돈을 강조하시면서 또 정작 영화제는 무료로 촥 푸시네요. 아, 그건 왜냐하면 이제 딴 데서 제가 뜯어내거든요. 후원 협찬을 받아서. 아, 방송에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예, 있죠.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콱 바뀌시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상영회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관객들에게는 공짜로 보여드리는 게 맞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독립영화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드시는 거네요. 네. 들꽃 좋은 영화상.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컨대 양영희 감독의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그 다큐멘터리는 그 제주 4.3 문제잖아요. 정말 좋았어요. 그거 작년에 네. 저희가 대상 줬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극영화 감독상이 있고 다큐멘터리 감독상이 있는데 쭉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시상식을 할 때. 근데 이제 수프와 이데올로기 양영희 감독이 다큐멘터리 감독상에 발표가 안 된 거죠. 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대상이야. 대상이야. 아.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작품들이 사실은 대중분들이 눈이 좀 밝으신 분들이라면 네. 많이 아실 수 있는 작품들이고 많이 아실 수 있는 감독이자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기생충의 최우식 씨. 네, 네. 최우식 씨. 네. 저희가 이제 거인이라는 작품으로 2회 때인가 나무주연상 줬었고요. 들꽃에서 먼저 나무주연상을 그럼요. 받았다. 들꽃 키드가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 만드신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니에요. 들꽃에서 상을 타면 꼭 큰 데서 상을 탄다. 네. 들꽃에서 타면 청룡이나 대종상 가서 탄다. 청룡 대종상 정도는 작은 상이고 아카데미요? 아카데미 뭐 이런 거 타는 거죠. 네. 그래요. 아니 저는 공감하는 게 들꽃 영화상 영화제를 제가 챙겨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선생님이 홍보하시면서 올린 글을 보면 이게 정말 결기라는 표현 좋아하시잖아요. 네. 한국 영화의 발전을 바라는 결기를 가지고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작년 들었습니다. 12월에는 제가 오래 못할 줄 알았어요. 아, 예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그냥 예전에 젊었을 때는 막 조바심을 내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그냥 없으면 종이에다 써서 그냥 이렇게 주더라도. 이렇게 하지 뭐. 아. 어차피 모여서 뭐 소주 한 잔 먹고 생맥주 한 잔 먹고 그럴 텐데 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스태프들한테 얘기했는데 연말 지나서부터 이제 저의 깡패 같은 마음이 받아들여졌는지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시상식을 치를 정도는 됐습니다. 네. 네, 들꽃 영화상 여러분 한 번씩 검색해서 저희 또 누가 상 받는지 보고 영화제 시작하면은 또 선생님께 말씀 듣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객석이 항상 야외에서 했어요. 들꽃이니까. 네. 굉장히 이뻤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 제가 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실내로? 야외로 가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실내로 가서 장점은 뭐냐면 실내가 객석이 많아요. 400석짜리예요. 오십시오. 네. 이런 얘기 하신다고 다 오시면 이제 또 넘치겠지만 400석인가 여유가 좀 있고요. 있을 것 같아요. 오셔도 좋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네. 예,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네, 늘 이렇게 영화가 얼마나 돈과 밀접한 제작비가 중요한 장르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이어가 볼게요. 지금 5월에는 이 영화 1부에서 선생님 주관하시는 그 들꽃 영화상, 네. 우리나라 독립영화와 저예산 영화에 상을 주는 들꽃 영화상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영화를 5월에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네. 영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극장가에서 볼 만한 영화 차이콥스키 아내죠. 차이콥스키 안에. 이거는 우리 김희숙 앵커가 보셔야죠. 저 메모해 놨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는 자막 안 읽으시겠어요. 그 정도가 과연 될지 너무 오래 쉬어서 가봐야겠는데요. 저는 완전 외계어잖아요. 러시아어가. 네네. 러시아어가 이상한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10분만 있으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 그 리듬이 있어요, 진짜. 규칙적인 리듬이. 제가 어렸을 때 로망이었어요. 러시아어 하는데. 시베리아 횡단철 열차 타고 가면서 럼주 마시고 나타샤와 함께
보드카 마시고 막 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저의 젊었을 때 로망이었죠. 네. 달씨 파켓 분하고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그분도 어, 러시아 문학 전공했다고 하셨는데. 러시아 말 전혀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 한국어 하시느라. 네. 차이콥스키 아내가 이게 키릴 시리브레니코프 감독인데. 그 제가 한글식으로 발음드리면 예. 키릴 세레브레니코프. 네네. 어떻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세레브레니코프로. 네.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상도 많이 받고 네. 러시아에서도 인기 있고. 음악과 관련돼서도 재능이 많고 음. 레토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우리의 유태호 씨가 나왔었죠. 네. 빅토르 최에 대한 얘기였고요. 빅토르 소이도 어차피는 아니죠. 우리나라 그 고려인 4세라고 그렇죠. 네, 해야 네. 되나 3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극적으로 분이었고. 죽었습니다만 네. 그 빅토르 최가 불렀던 블러드 어쩌고 하는 네, 노래 네, 있죠. 혈액형. 네, 혈액형이라는 노래. 그런 노래는 정말 뭐 가슴을 치죠. 윤도현 씨가 불렀죠.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상하게 윤도현 씨도 굉장히 파워풀한 가수인데 빅토르 최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묘한 슬픈 힘이 있다고 해야 네. 되나? 그런 게 있죠. 빅토르 소이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전장 나갈 때 그 혈액형을 뭐 밝힌다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사실은 서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키릴 세레브레니코프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차이콥스키 아내를 만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음악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백조후스 나오겠네. 네. 차이콥스키 음악 다 나오고. 비창 나오겠네. 네. 안 나옵니다. 음. 그리고 차이콥스키 아내는 말 그대로 차이콥스 아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차이콥스키가 동성애자라는 네. 정설 가까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의 아내는 어땠을까? 그렇죠. 그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네. 쉽게 상상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궁금했었고요. 이 사람이 호모섹슈얼에다가 우리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아성애자였어요. 아, 차이콥스키가. 네, 페도필이었죠. 그러니까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음악가였고 러시아 말로 부구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아 그래요? 네.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아, 네. 모든 나라에 있잖아요. 그거. 네. 우리나라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말이.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잔혹하게 학대를 받았겠는가라는 게 저의 짐작이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집착이 있었던 거죠. 차이콥스키에 대한. 제가 이 대사가 초기에 나온 대사가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예전부터 선생님을 안고 선생님과 키스를 한번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평생을 그걸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870년 년도잖아요. 네. 아직도 보수적인 어떤 그런 로마노프 왕조 시대고. 네. 근데 여자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이콥스키가 약간 그때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약간 질려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차이콥스키의 그 잔혹한 성벽, 그다음에 그런 성정이 있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여자의 집착도 있었던 거예요. 이 둘은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결론은 만나면 안 되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고 서로가 구속했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이하게도 그러한 어떤 굉장히 불행의 인연이 차이콥스의 음악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인류를 위해서 네. 이런 희생이 필요했었는가? 아.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인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랑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뭐랄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항상 이 키릴 시리브레니코프 감독이 그거를 항상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레터에서도 빅토르 조이하고 네, 그렇죠. 네, 여인이 있었죠. 예, 네. 그 여성들과의 관계가 네. 이게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굉장히 헌신적인 여자를 떠나요. 또 빅토르 씨도 그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예술가와 산다는 것, 예술 혼을 불태운다는 것이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뭐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 달리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희생시키거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예술가는 예술가의 예술을 즐기는 거지 예술가를 사랑하거나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옆에 갈 필요는 없다. 네, 같이 살면 피곤해요. 네.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보러 가서
봐라 하고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의 의미나 음. 이게 우리가 이제 30년, 40년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든 지금 막 사랑을 하는 사람이든 사실 사랑의 그 정형화된 무엇인가를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진짜야 가짜야. 우리의 사랑의 의미는 뭐야. 이런 거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안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굉장히 어렵고 사랑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그렇게 물컹물컹한 고무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변형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A형으로 변형됐거나 B형으로 변형됐거나 어느 하나가 올바른 게 아니고 다 거기에 나름대로의 진리와 진실이 있으니까 사랑할 땐 열심히 사랑하시되 너무 본질과 그 진심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라.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너무 알려고 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마모되고 피폐해지고요. 따뜻하면 되죠. 꼭 사랑이 절대적으로 나의 것이 되거나 너의 것이 되거나 뭐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얘기도 사실은 정형화된 틀이 아니에요. 네. 그건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랑은 어쨌든 자기 매우 개인적, 주관적, 개별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보면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저도. 로마노프 왕조의 그 의상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1870년대 네. 제가 이상한 얘기해서 그렇지만 바쿠닌이 나오고 네. 바쿠닌. 바쿠닌, 나로드니키가 나오고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생소하시겠습니다. 어쨌든 혁명 때잖아요. 이 러시아 네. 바닥에서 막 혁명의 그렇죠. 기운이 네. 만들어지던 시기인데. 네. 1905년에 1차 혁명이 일어나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거 요즘도 그렇게 입으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못 입죠? 그 패션이 너무 대단하던데요. 예. 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프랑스 왕실의 의상은 가장 아름다울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프랑스 사람들은 막 얼굴에 화장과 분장과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네. 좀 가식적이고 인공적이라고 느꼈는데 느낌이 오는데 러시아의 이 제정 말기의 의상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네. 좀 이게 좀 더 진화가 돼서 네. 그때 프랑스 혁명 때 혁명 끝나고 귀족이랑 왕족이 처형되고 막 이러니까 옷 잘 만들던 재봉사들이 로마노프 왕조 쪽으로 피난을 또 간 사람들이 있었대요. 거기서 또 이제 발전을 하고. 예. 니콜라스 6세 뭐 이런가요? 그때가? 네. 그렇죠. 니콜라스 1세, 2세 이럴 그렇죠. 때. 예. 저희 차이콥스키 안에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영화를 만드는가 궁금하신 분들 가서 보면 또 특히 재밌을 겁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네. 동시대 사회의 다른 면이 또 네. 느껴질 것 같아요. 푸틴의 앞제를 뚫고. 키릴 세레브레니코프가 푸틴하고 사이가 또 안 좋죠. 좋을 수가 많이 없죠. 하고. 좋을 리가 없고요. 네. 사실은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영화 감독이 정치인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안 맞습니다. 어떤 나라건.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네. 정치는 이제 규격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 섞으면 되게 좋죠. 아니 정치가 이쪽에서 많이 섞으면 좋죠. 네. 맞아요. 좀 영화를 힌트를 얻었어요. 영화에서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도 지금 재개봉이 됐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이게 도대체 언제적 영화인데 재개봉을 30년 하냐. 됐을걸요? 예.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30년 지난 다음에 또 나오는 전문인들이 걸까요? 전혀 모르니까. 전혀 모르죠. 30년이 뭐야? 80년대 나왔으니까 40년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지금 팀 로빈슨이 굉장히 나이 먹었죠. 수잔 서랜든도 지금 거의 할머니고요. 그 지금의 영화 관객들이 모르는 모르죠. 영화다. 30년 프랭크 전. 다라본트라는 이 감독이 네.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프랭크 다라본트는 1980년대에 가장 시나리오를 잘 쓰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서사가 굉장히 전통적이고요. 네. 막 이렇게 막 SF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드라마인데 전통적 어법의 그 내러티브 구조가 꽉 짜여 있는. 그래서 다라본트의 시나리오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감독이 프랭크 다라본트고 자기가 직접 연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쇼생크 탈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남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탈출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 그 앞에 원인과 뒤에 결과 이런 것들이 꽉 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반이 넘는 그런 2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러닝타임인데 쇼생크 탈출을 한번 본 사람들은 영화에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 이것도 돈 얘긴데.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왜냐면 이게 저 어떤 영화사가 네. 메이저 영화사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메이저 영화사가 제가 알기엔 콜롬비아였을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엔. 근데 거기 콜롬비아 사장분께서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에 못 걸어 이랬어요. 비디오로 풀어 이랬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분들께서 비디오로 풀지 않고 이걸 팔았어요. 아깝다. 극장에 상영할 사람은 사가라 그래서 어떤 수입자한테 단매에 팔았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샀겠죠. 이 영화 대박이 난 거죠. 네. 대박이 난 걸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 끝나고 나서 나중에 TV에서 추석 때 늘 나오죠. 설날에 늘 네. 나왔거든요. 그 판권 영화 매년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어느 날 보여줬어요. 통장을. 또 들어왔다? 판권료가 계속 들어온다. 이번 추석에도 네. 들어왔다. 그럼 그분이 굉장히 현명했는데 그분은 영화에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돈 다 모으셔서 외국 가셨어요. 아, 영화계를 떠나셨어요. 영화로 큰 돈을 쇼생크 버시고. 탈출하셨어요. 네. 그렇네요. 네. 영화계라는 한국 영화계라는 쇼생크를 네. 탈출하셨네요. 계속 있었으면 아마 지금 굉장히 안 좋아하셨을 텐데 네. 잘 현명하게 나가셨습니다. 네. 네, 차이콥스키 아내와 쇼생크 탈출 두 편을 지금 추천해 주셨습니다. 5월에 이 영화를 보자. 네. 젊은 분들은 두 영화 다 보시면 좋습니다. 네. 저도 리마스터링이라고 하니까 쇼생크 탈출을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앤디가 그 도도소장하고 딜을 해서 네. 자기 그 죄수들에게 맥주 한 병씩 주는 장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죄수들이 맥주 한 잔 그거 보고 다들 맥주 마셨어요. 이 영화 끝나고 나서. 네, 그래서 TV 볼 때도 저는 그거 다시 이렇게 돌려보고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많죠. 네. 특히 마지막에 음악 틀고 딱 나갔을 때 음악 나오는 그 음악도 네, 모차르트죠. 모차르트. 네, 네. 그렇죠. 그런 게 하나하나 딱딱 들어맞는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찍고 나서 우리는 보지만 네. 감독이나 진한일 작가는 영화를 찍기 전에 그걸 머릿속에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이제 머리가 저처럼 나쁘면 자꾸 놓쳐요. 앞에다가 뭐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네. 네. 여러분 5월에 그래서 우리가 극장가에서 한번 찾아볼 만한 영화로 차이콥스키 아내와 쇼생크 탈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올드보이 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다음번에도 좋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